자, 안녕하세요. 네, 헤어 필기 한 번에 합격하기. 네, 오늘은 미용 이론에 해당하는 헤어 샴푸 및 컨디셔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헤어 샴푸 및 컨디셔너 본다고 하면 우리가 샴푸가 우리가 흔히 그냥 머리를 감는 겁니다. 머리 감을 때 쓰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헤어 샴푸는 어떻게 어떠한 이야기로 풀어나가고 또 어떠한 개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샴푸는 네, 뭐라고 써 있나요? 헤어 디자이너의 미용 기술 기초라고 하네요. 네. 저희가 미용실에 갔을 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떠한 기술력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가장 먼저 가서 해야 되는 건 샴푸인 것 같아요. 저희 초보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미용 기술이 기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또, 저희가 헤어샵을 갔을 때 어때요? 그, 뭐 샴푸 하나만 잘 받아도 와 오늘 너무 잘 받았다. 오늘 저는 그렇더라고요. 오늘 여기 너무 시원하다. 그리고 돈이 아깝지 않다. 뭐 이런 생각. 물론 이제는 헤어스타일링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샴푸를 했을 때 와 그냥 만족도가 그냥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으로 하여금 만족감을 주는 것을 중요하다. 그리고 두피는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피지와 땀, 모공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모공이 가장 발달한 곳이 자 여기 이렇게 코로 기준 앞판하고 기준을 해가지고 자 코를 해서 머리 뒤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왜 앞드름 등드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희가 피지와 땀이 많이 분비가 돼서 걔가 노폐물이 계속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곳에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 쌓였기 때문에 그 쌓인 것들로 인해서 그 바깥에서 외부에 흡착 이런 오염물질들이 노폐물들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나온 노폐물 외부에서 나오는 노폐물 이 두 가지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샴푸를 하죠. 머리 감는 것도 머리 샤워 우리 몸 씻어내는 것도 몸 샤워 네 그렇게 해서 하는 작업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샴푸 전에 두피 상처, 염증 등을 살펴서 시술을 해야 된다. 네, 머리에 왜 우리 한참 이렇게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거나 머리에 이제 열이 많을 때 이렇게 좀 불긋불긋하게 뾰루지 같이 막 긁어대거나 아니면은 지루성 피부염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어 염증이나 상처가 두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염색을 한다거나 어떠한 샴푸제를 사용했을 때 상당히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그런 두피 상태인지 어떠한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샴푸제는 두피 및 두발의 손상을 막고 지나친 탈지 현상을 억제하며 적당한 세정력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샴푸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요? 두피나 두발의 손상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탈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나치게 왜 우리 탈수 현상은 뭐예요? 수분이 없어진 거죠. 탈지 현상은 뭐냐면 기름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몸에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펜으로 요거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뭐가 나오는 모공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는 피지가 나오는 구멍이고요. 자, 여긴 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어디 땀이 나오는 그래서 피지선에서 모 있는 모공이에요. 모가 있는 구멍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긴 땀샘이에요. 자, 피지하고 땀, 얘네 두 개는 어떤 걸 타고 가냐면요. 모가 나오는 모구를 통해서 바깥으로 유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주 3회는 땀 흘리는 운동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땀을 내서 운동을 해야 여기 이 모공 안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을 바깥으로 배출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몸은 두피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피부에는요, 이 모공을 통해서 피지 나오고, 땀 나오고, 그러니까 피지가 나오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성 피부인 이런 기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기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공이 넓은 것이고, 또 반대로 기름이 별로 피지가 많이 분비가 안 되시는 분들은 모공이 작은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땀도 안 나요. 저는 좀 기름기가 많고 땀이 안 나요. 이러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땀을 내가 안 낸다라는 건 억지로라도 내가 땀을 내어서 배출을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노폐물 배출은 거의 우리는 땀이 배출되면서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처럼, 자, 탈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기름을 우리 여기 피지선에서 기름이 쭉 나오게 되면요, 딱 피부에 보호막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기름막, 피지막, 그리고 산성막 뭐 이렇게 하죠. 우리 흔히 우리 친구들 뭐라고 얘기해요? 개기름 쩐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표현을 하잖아요. 그 기름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요, 외부에서 우리 피부를 공격하는 어떠한 치매적인 부분에서부터 1차적인 방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피지가 우리 몸에 보호막처럼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바깥에서 외부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수분을 앗아갈 것이며, 그리고 바깥에서부터 우리 몸에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치매적인 부분이나 세균 침입, 이런 유해의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기름막이 보호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친구들은 막 여기에 너무 기름기가 많아 이러고, 적당한 기름기는 상당히 있어야 되는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샴푸는 너무나 이 기름을 보호막이 기름까지 다 가져가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퍼머넌트 웨이브를 할 때에는 두발과 손상 없이 시술을 하여야 한다. 맞겠죠. 자, 건강한 모발은 pH 4.1에서 5.5 약산성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모발. 자, 우리 피부 어때요? 우리 피부도 약산성이에요. pH 4.5에서 6.5 약산성인 환경에서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샴푸의 pH가 약산성 중성이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지워볼까요? 다시 한번 펜을 보면, 자, 우리가 pH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네, 체액 안에, 그리고 우리 피 안에, 여기에 용액이라고 하죠. 흐르는 용액 안에 수소 이온 농도 지수여가지고요. 네, 수소 이온이 농도가 얼마큼 되느냐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게 중성이냐, 자, 0부터 14까지 있는데요. 자, 0부터 14까지 있는데 14로 갈수록, 자, 우리 색깔이 어때요? 파랗죠? 자, 14로 갈수록 여기는 알칼리성이다라고 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비누, 알칼리성 비누여가지고 비누로 우리가 손을 씻거나 몸을 씻을 때 어때요? 뽀독뽀독뽀독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뽀독뽀독하게 닦는 목욕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막 때에 베껴서 막 몸이 막 개운하게 뽀독뽀독 이런 소리가 나게끔 닦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네, 그럴 때가 강알칼리성 같은 경우는 거의 표백제 수준이에요. 네, 그리고 기름을 많이 어, 없애주고 가져가 버린다라는, 요런, 그러니까 좀 되게 강한 세척력이 있다라는 거죠. 살균력도 강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저기 pH 7 중성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죠. 우리 도부비누. 아, 그 가장 우리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게 중성비누, 도부비누. 자, 도부비누로 닦았을 때 어때요? 몸이 뭐 이렇게 막 미끄덩거림이 남아있어가지고 안 씻은 것처럼 뽀독뽀독한 이런 맛이 없죠. 바로 그렇습니다. 중성. 그런데 우리 피부의 pH, 아까 건강한 모발의 pH 어떻다고 그랬어요? 4.5에서 여기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왼쪽으로 숫자 0으로 갈수록 산성이에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알칼리성이에요. 그런데 그 산성과 중성과 사이에 약산성. 그래서 거의 4에서 6, 여기 피부의 pH 를 이야기를 하고, 저희 눈에 있다는 pH, 타액의 pH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안을 하고 토너를 바르는데 갑자기 눈이 이렇게 좀 화하거나 눈에 좀 무리가 됐다. 그러면
이거 제품 안 좋은가 봐. 나한테 안 맞나 봐. 눈물의 pH와 우리 피부 조절을 하는 pH가 다르기 때문에요. 다소 그럴 수 있는 점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산성으로 갈수록 알칼리성으로 갈수록 뭐 살균력은 강하고 그러긴 하지만 너무 강산성이어도 문제가 오고, 자, 알칼리성이어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약산성의 우리 뭐 피부의 pH 톤을 맞춰서 약산선으로 만들어내는 요즘 샴푸들이 대부분 산성 샴푸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강산성은 뭐예요? 위액, 레몬, 구제역, 우유, 식초, 커피, 피부, 먹는 물, 뭐 pH 이렇게 되는데, 자, 저희 중성에 가까운 pH가 되면 될수록 우리 몸의 흡수는 빨라지고, 또 우리 피부에 바르는 크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어떻게 약산성일 때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낸다. 우리 피부 피지막 보호막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구조가. 자,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산성 샴푸로 써야 된다,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약산성에 가까운 제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발에 맞게, 우리 두피 피부에 맞게 이렇게 농도를 맞춘 그런 샴푸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헤어 샴푸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웨트 샴푸, 뭐예요? 물을 사용해서 젖은 상태로 하는 우리 일반적인 헤어 샴푸를 의미를 하는데요. 자, 플레인 샴푸와 스페셜 샴푸. 플레인 샴푸, 스페셜 샴푸는 어디에서 왔다? 헤어 샴푸의 종류 중에 웨트와 두 가지로 드라이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웨트 샴푸, 젖은 상태에서 물을 사용해서 하는 일반적인 샴푸 중에는 얘네들이 어떤 자식들이 있어요. 플레인 샴푸, 스페셜 샴푸라는. 그 다음에 스페셜 샴푸에 핫 오일 에그 샴푸. 얘네들은 어디? 웨트 샴푸에 쌓여 있고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플레인 샴푸는 뭐다? 일반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샴푸예요. 플레인 샴푸. 물 사용하는 샴푸. 중성 두피에. 자, 스페셜 샴푸는 뭐냐면 핫 오일 샴푸와 에그 샴푸가 있는데요. 특수한 샴푸라고 합니다. 스페셜. 그 중에 핫 오일 샴푸는 뭐냐면 두피나 모발의 유분 공급을 위한 샴푸. 건조하거나 그리고 염색 등을 해가지고 이런 건조해진 모발에, 근데 플레인 샴푸 하기 전에 얘는 올리브유나 이런 식물성 오일로 따뜻하게 마사지 한 다음에 하는 플레인 샴푸는, 우리 핫 오일 샴푸나 이런 것들은 우리 그 피부 파트에서는 아유르베다라고 해서 따뜻한 우리 몸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자, 1도만 올라도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몸에 올릴 수 있는 그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머리부터 이 오일을 막 이렇게 부어요. 아유르베다에서는. 그것처럼 우리 몸을 보호를 해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플레인 샴푸 하기 전에 핫 오일 샴푸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스페셜 샴푸 중에 에그 샴푸는 두 발이 지나치게 건조하고, 두 발이라고 하면 모발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두 발. 노화된 거. 염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영양 공급이 아주 필요한 거. 그래서 에그 샴푸는 우리 왜 보통 보면은 달걀의 흰자, 달걀의 노른자라고 했을 때 노른자를 영양가가 많이 있다고 해서 단백질, 우리가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건조. 저희 피부, 손톱, 발톱, 모발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단백질 케라틴으로 존재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까 헤어 샴푸 중에 웨트 커트는 젖은 상태에서, 드라이 샴푸는 건조한 상태에서 하는데, 현재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지만 파우더 드라이, 리퀴드 드라이, 에그 파우더. 자, 파우더가 들어가 있고 리퀴드, 에그 파우더, 이거는요 드라이 샴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헤어 샴푸 종류 중에 시술 순서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있어요. 자, 시술 순서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은 프레 샴푸, 그리고 애프터 샴푸. 시술 순서, 그러면 내가 순서를 메인, 플레인 샴푸 전에 하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하느냐. 우리 보통 보면은 애벌 샴푸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 왜 그 빨래를 할 때, 빨래를 메인 빨래 있고, 애벌 빨래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것처럼, 자, 프레 샴푸 같은 경우는 펌어나 염색
전에 하는 거예요. 펌, 염색 전에. 펌, 염색 전에 한다는 것은 펌어도 그렇고 염색도 그렇고 우리 모발에 있는 그 케라틴이나 그 시스테인이나 이런 부분들의 구조를 뭔가 변형이 와야 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모양을 그 다음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 샴푸는 뭐다? 얘는 펌어 염색 전에 사용을 한다. 프레 전에 미리 한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두피에는 해가 없도록 스캘프 트리트먼트를 미리 해두어서 손해가 가지 않게끔 한다. 자, 그런 다음에 애프터. 우리 비포 애프터라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프레 애프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애프터 샴푸 같은 경우는 염색 후, 애프터 후에 그러면 산성 샴푸가 적당하다라고 했는데 이 산성 샴푸는 강산성이 아니에요. 약산성을 의미를 합니다. 아까 약산성, 우리 피부 모발 pH와 동일하게 비슷한 이런 수소 이온 농도 pH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왜 이럴 때는 산성 샴푸를 써야 되냐면 알칼리나 중성 샴푸를 했을 때는요. 우리 웨이브나 염료를 딱 만들어 놓고 어떤 장치를 해 놓고 딱 닿는 것까지가 돼야 되는데 닿지 않고 알칼리성 샴푸와 중성 샴푸는 그 웨이브나 염료를 유출시켜요, 외부로. 다시 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성 샴푸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샴푸제에 따라서 자, 정상 두발일 때 얘는 우리가 pH 7.5에서 8.5 정도이고요. 산성 샴푸제는 4.5 약산성 샴푸제다. 우리 집에 있는 것들 뭐 알칼리성이든지 합성세제랄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pH가 높아버려요. 높다라는 건 뭘까요? 수치가 다 지워낸다. 다 빼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비듬성 두발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항비듬성 샴푸제로 약용 샴푸제를 사용해요. 대부분 비듬성 댄드러프 샴푸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비듬 방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런 성분들이 있다라는 거. 비듬성 두발, 항비듬성 샴푸제여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의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간 얘는 용도가 약용이다라는. 그다음에 염색 두발이라고 하는 것은 pH가 낮은 산성이면서 낮은 산성이랬어요. 염색 두발. 그럼 낮은 산성이면 뭘까요? pH가 낮은. 그러면 약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발을 자극하지 않는 논스트리밍 샴푸 보세요. 염색 두발, 낮은 산성 샴푸, 논스트리밍 샴푸 같은 말이에요. 산성 샴푸, 논스트리밍 샴푸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논스트리밍 샴푸 같은 경우는 스트리밍을 안 시키겠다라고 하면 손상을 안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산성 샴푸입니다. 염색모, 펌용, 산성 샴푸, 약산성 샴푸, 그것도 논스트리밍 샴푸도 같은 어휘이다라고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성두발 뭐다? 세정력이 뛰어나게. 그 지성두발 같은 경우는 뭐예요? 기름이 과다하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가져가서 버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합성세제, 중성세제 적당하다라는 거. 자, 다공성 두발은 뭐다라고 하면 그 두발 전자 혐의형으로 보면은 그 두발에 꽁꽁 통통통통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공성 두발 같은 경우는 얘는 단백질 주성분으로 한 프로테인 샴푸제가 안에 메꿔줘야 탄력이 있겠죠. 튼튼하겠죠. 구멍이 난 부분을. 자, 그래서 난황 성분, 누에고치 추출한 성분으로 주로 단백질을 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 다공성 두발 프로테인 샴푸 구멍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염색 두발은 낮은 산성이기 때문에 두발을 자극하지 않아요. 논스트리밍 샴푸라고 보시면 그리고 비듬성은 덴트러프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샴푸 시 시술상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두피를 자극적이지 않게 자 그 다음에 시술 순서를 한번 본다 그러면 자 그냥 일반적인 큰 순서예요. 샴푸대에 앉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놓고
한 손은 정수리 부분에 머리를 고정시키고 한 번씩 읽어보세요. 다른 한 손은 오른손가락으로 페이스 주변 머리를 지그시 이동하면서 문질러 준대요. 자, 이동 방향은 위에 전두부 어디에 있어요? 앞니마, 측두부, 크라운 두정부, 후두부 이런 순서로 진행하는데 우리가 실기에서 샴푸를 할 때에도 자 두정부, 측두부, 그 다음에 밑에 두정부, 밑에 후두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잖아요. 자, 요거 큰 순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리드미컬하게 해라. 엄지서분으로 페이스 라인을 시작해서 관자놀이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하도록 내려와라. 이런 것들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충 설명인데요. 브러싱이라는 게 뭘까요? 빗질이죠. 빗질을 할 때, 자, 빗질을 브러싱을 하는 이유. 두 발의 윤기. 엉켜있고 뭔가 이렇게 흥컬어져 있는 것들을 가지런히 빗어준다고 하면 윤기가 나겠죠. 또, 그리고 두피의 근육 신경 조직을 자극해서 피지선 혈액순환 촉진시켜서 영양 공급을 한대요. 자, 우리가 영양 공급을 어떻게 들어가냐면 두피에도요. 자, 요런 미세하게 요렇게 모세혈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가 있다고 하면요. 모발이 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요. 모발이라면 여기에 이렇게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자, 요런 모세혈관의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여기 있는 모를 길러내고 있는 모보세포에다가 영양을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좋아야 모세포에서 영양을 공급을 해줘야 모를 계속 만들어낸답니다. 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근육과 신경을 마사지 하듯이 자극은 필요할 때 자극을 해줘야 얘네들이 촉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기름,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되어야 영양도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점이죠. 그래서 브러싱 같은 경우는 그런 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착된 먼지, 노폐물, 비듬을 제거해 주는데 브러싱 효과. 그 다음에 너무 그치만 과한 브러싱은 자제해야 되고, 자, 브러싱 할 때는 어떻게? 두피를 자극해서 스크래치 낼 정도가 아니고 둥글둥글 자극이 없는 브러싱. 자, 그 다음에 샴푸 끝났습니다. 자, 샴푸를 해서 두피에 있는 거, 노폐물, 이런 것들 제거해냈어요. 자, 컨디셔너는 뭘까요? 자, 목적 효능은 뭐냐면 두발에 남아있는 불용성 알칼리를 제거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샴핑을 할 때에는, 물론 이제 약산성을 쓰시는 분들은 좀 덜하겠지만, 남아있는 이 알칼리 성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헹군다고 헹구지만, 네, 그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효과를 하기도 하고요. 건조한 두말의 영양 공급. 영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모모세포에서 모발이 성장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안에서 생기는 이런 두피 건강이 영양 공급이 있겠지만, 자, 외부로부터 받는 두발의 영양 공급은 우리가 어때요? 모발 관리를 하면서 얻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발의 윤기를 정전기를 방지하고 빗질을 용이하게 해준다. 자, 빗질 컨디셔너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예요? 그리고 브러싱, 정전기 방지 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자, 헤어 컨디셔너가 종류가 있어요. 자, 헤어 컨디셔너 종류. 자, 플레인 린스, 그 다음에 유성 린스, 산성 린스, 약용 린스. 자, 이 네 가지. 크게 컨디셔너가 뭐라고요? 지금 외워버리시자고요. 플레인 린스, 그 다음에 유성 린스, 산성 린스, 약용 린스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어느 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플레인 린스는 일반적으로 미지근한 물로 헹구는 방법.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로 헹궈서 자, 우리가 물은요. 또 여기서 물을 나와야 되는데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우리가 세안을 할 때도 미지근한 물을 하거든요. 미지근한 물은 세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 있는 세정력만으로 샴푸와 린스를 하는 게 플레인 샴푸와 린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성 린스. 유성 린스는 크림 타입이 있고 오일 타입이 있는데요. 자, 크림 타입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쓰고 있는 그 크림 타입의 자, 린스가 바로 이런 크림 린스이고요. 그래서 자, 건조해진 두말의 지방분을 공급을 하고 알칼리 성분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기 방지도 해주고 남아있는 거 찌꺼기 제거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고급 지방산, 고급 알코올, 나놀린, 레시틴 그래서 보호막을 쳐주는 거예요. 외부에서. 안에서 얘를 성장케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런 두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오일 린스는 뭐냐면요. 자, 식물성 오일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두발을 헹구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건성모에 적합하다. 그래서 헤어 컨디셔너 플레인, 유성, 그 다음에 약용, 그 다음에 산성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크림 린스냐 오일 린스는 유성 린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충 설명 한번 보고 들어갈까요? 샴푸제에 따라서 린스의 선택은요. 합성세제, 우리 흔히 그냥 쓰고 있는 합성세제는요. 자, 오일 린스, 왜냐하면 합성세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강알칼리성에 가깝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합성세제 같은 경우는 일단 표백제 개념이나 이렇게 이게 탈지 현상이나 그리고 세정력을 좀 강하게, 살균력 강하게 그렇기 때문에 오일 린스 어울린다. 그다음에 알칼리성 세제 샴푸제 같은 경우는 산성 린스, 우리 피부의 pH나 모발의 pH를 빨리 맞춰줄 수 있는 산성 린스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성 세제 샴푸제는 크림 린스. 자, 여기서 요거 암기요. 자, 헤어 컨디셔너 지금 세 번째는 산성 린스인데요. 자, 산성 린스는 뭐다? 약산성인 거죠. 자, 산성 린스의 종류 레몬 린스, 비니거 린스, 구연산 린스 예, 암기하세요. 어디 번지수가 어디다? 컨디셔너 종류 중에 산성 린스라는 게 있는데 그 산성 린스에 레몬, 비니거, 구연산 린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성 린스는 뭐다? 얘는 퍼머넌트 웨이빙 시술에 남아있는 약액을 제거하고 알칼리 성분을 중화시킨다. 그러니까 산성 린스는 우리의 최대한 pH를 맞춰주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미지근한 물에다가 산성 린스를 녹여 사용하고요. 그렇지만 이 산성 린스도 너무나 장기간 사용할 때는 얘 또한 표백 작용이 있으니까요.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다. 자, 종류 뭐라고요? 레몬, 비니거, 구연산 린스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 간은 어디에 속한다? 엄마가 누구야? 산성 린스랍니다. 얘네들은. 자, 그 다음에 약용 린스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약용 린스는 우리 뭐냐면 얘는 비듬 제거 두피 질환. 그 약의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비듬이 많다라는 건 과하게 곽질화가 된거나 아니면은 제거되지 않은 피지가 많은 상태에서 걔가 쌓이게 되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듬은 건조한 상태에서 과각질화돼서 떨어져 나오는 이런 형태들이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 기름이 많아서 얘가 기름으로 덮여 있어요. 그러면 덮여 있다 보니까 모공에서 나오는 모들도 점점 얘를 마음대로 자랄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대부분 그런 친구들 있거든요. 뭐야, 엄마가요, 머리카락 좋아지라고 이틀에 한 번씩 감으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어요. 자, 그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요. 자, 이틀에 한 번씩 감으면 저희가 메이크업을 하고, 우리 두피에 메이크업을 하고 이틀 이후에 세안을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알고 있는 저도 원래는 저녁에 하루 동안 0.2g 기본적으로 피지 분비가 되는데 그리고 외부에서 나오는 바이러스, 먼지, 뭐 여러 가지 세균 이런 것들을 우리 머리에 지니고 있으니까요. 저녁 때 머리를 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저도 가끔 그냥 아침에 감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자, 그런 것들이 겹쳐지게 되면 노폐물이 배출이 되지 않아서 제대로 닦이지 않아가지고 걔가 쌓여요. 쌓이게 된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탈모 관리를 할 때, 샴푸만 제대로 해줘도 길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머리 감기는 거에 대한 이런 어떠한 그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모발이 나오는 것을 막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용 린스는 비듬 제거나 두피 질환에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 교수와 함께하는 필기 한 번에 합격하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뭐라고요? 어디에 해당되냐? 풀의 샴푸냐?
또 애프터 샴푸냐 얘네는 어디? 시술 순서에 따른 분류예요. 아, 분류를 어느 분류에서 해갖고 왔는지, 그 번지수가 어느 번지수에서 와서 왔는지, 그리고 뭐 아까 레몬 린스 어디? 레몬 린스랑 비니거 린스 어느 집에서 왔다고? 네, 산성 린스에 해당하는 이런 종류다. 이거 엄마가 산성 린스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이미지 맵해서 암기를 한다고 하면 그 사지선당에 나오는 이 부분까지 골라낼 수 있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네,